안녕하세요. 세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트리하우스 베리즈 실로 귀엽고 통통 튀는 매력을 가진 파우치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하우스 베리즈 실은 트위드사로 기본적인 기법으로만 떠도 편물 자체에 트위드사가 포인트로 폭폭 톡톡 표현되어 패턴은 단조롭지 않고 특별한 느낌으로 떠보실 수 있습니다. 가방의 편물은 아랫부분부터 위쪽으로 이렇게 떠주는데 시작 부분은 실 두호를 잡고 짧은뜨기로 떠서 형태를 만들어주면서 떴기 때문에 늘어짐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또 가방 위쪽 부분에 이렇게 끈 넣어주는 부분은 한올을 잡고 한길 긴뜨기로 떠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여 어려운 방법이 아니어서 초보분들도 만드시기 좋은 작품입니다. 가방의 사이즈는 가로 15cm, 세로 19cm 사이즈의 가방으로 핸드폰, 찻키, 립밤 등 기본적인 아이템들을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는 크로스백 형태의 가방으로 여행 가서 사용하기도 좋을 것 같은 사이즈입니다. 실 소유량은 실 2볼로 완성이 가능한데 실이 여유 있는 편은 아니어서 사이즈를 늘리시거나 손땀이 크신 경우에는 실을 추가로 구매하셔서 작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나는 실을 추가로 구매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은 위에 부분 한길 긴뜨기 단이나 짧은뜨기 단을 한두 단 정도 줄여서 실에 맞게 작업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이즈 조절은 가로 부분은 시작 사슬 개수로 조절이 가능하시고 또 높이, 세로는 짧은뜨기 단의 단수로 길이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사이즈가 있으시다면 샘플을 참고하여 만들어 보셔도 어렵지 않게 변형 가능한 디자인입니다. 크로스 끈의 경우에는 저희가 좀 도톰하고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브레이드 끈을 사용하였습니다. 브레이드 가방끈은 저희가 이 샘플은 조금 짧게 매었을 때 더 귀여운 느낌이 나서 좀 3.5마 정도로 남김없이 사용하였고요. 맸을 때 이렇게 둘러서 맨 길이가 90cm 정도 나왔습니다. 기본 크로스백 느낌으로 조금 더 길게 매길 원하신다면 4마에서 5마 정도로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되시고 한번 자르고 나면 저희가 이 끈을 4마를 시키면 4마가 연결해서 오고 반 잘라서 연결을 하는데 한번 자르고 나면 붙일 수 없기 때문에 또 신중하고 조금 여유 있게 구매하시는 것을 부탁드리고 사용하실 분이 매면서 내 길이에 맞게 매어 보고 나서 자르시는 것도 남은 부분을 정리해 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트리하우스 베리즈 실로 만드는 파우치백 준비물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리하우스 베리즈 파우치백 만들 때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실은 트리하우스 베리즈 204번 오렌지 2볼, 코바늘의 경우에는 실 한올로 작업할 때는 모사용 고바늘 6호, 실 2호를 잡고 작업할 때는 모사용 고바늘 8호, 그리고 기본 준비물인 가위와 돗바늘과 마커를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요. 끈으로 사용될 브레이드 가방끈 진 브라운 4마를 준비하였는데 샘플 기준으로 4마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길이에 맞게 조절해서 구매 가능하시고 한번 자르면 붙여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리고 여유 있게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방에 장식할 너트 라벨이나 펜던트 장식 같은 취향에 맞는 부자재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 사용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할 때는 실 2호를
같이 잡고 뜨기 때문에 띠지를 뜯으신 후에 가운데 쪽에서 실을 한쪽씩 뽑아서 이렇게 가운데 쪽에서 실을 한쪽씩 뽑으신 후에 두 올을 같이 잡고 사용하시면 실이 자연스럽게 풀어져 나오면서 뜨개를 할 수 있어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실 감겨 있는 상태에 따라서 안쪽에서 빼시기 힘든 경우에는 바깥쪽에서 실을 잡아서 하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 시작할 때 두 올을 함께 잡고 뜨시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베리즈 파우치백 만드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실 두 올을 같이 잡아주시고요. 모사용 고바늘 8호를 준비합니다. 8호는 5mm 바늘입니다. 그래서 시작샷을 20개 떠주겠습니다. 첫 번째 샷을 잡아당겨 주시고요. 샷을 20개를 떠줍니다. 1, 2, 3, 4, 5, 6, 7, 8, 19, 20 시작샷을 20개 떠 주었습니다. 1단을 떠주겠습니다. 가방 아랫부분은 짧은뜨기로 떠지는 편물입니다. 먼저 기둥샷을 하나 해주시고요. 첫 번째 사슬은 기둥사슬이니까 끝에서 두 번째 사슬에 넣어서 짧은뜨기 2코 늘려뜨기 1개를 해줍니다. 짧은뜨기는 바늘을 넣고 실을 걸어서 나온 다음에 두 가닥 걸려있는 실을 한 번에 빼주시는 겁니다. 같은 사슬에 한 번 더 짧은뜨기 해서 2코 늘려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첫 번째 1번부터 20번이면 20번 사슬에 짧은뜨기 2개를 해주시고 마커를 사용해서 첫 번째 코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아래 부분에 넣어서 마커를 표시해 줍니다. 그런 다음 나머지 사슬에 짧은뜨기 1개씩 마지막 사슬 1개 남을 때까지 짧은뜨기 1개씩 짧은뜨기 18개를 이어서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짧은뜨기 1, 2, 3, 4, 18, 18개 떠 주었습니다. 이렇게 짧은뜨기 기둥샷을 하나 하고 짧은뜨기 2코 늘려뜨기 하나, 그 다음에 짧은뜨기 18개를 하고 나면 사슬 1개가 남습니다. 마지막 사슬에는 짧은뜨기 3코 늘려뜨기를 해줍니다. 같은 코에 짧은뜨기를 하나, 둘, 3개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이제 위에 떴던 짧은뜨기 18개와 대칭이 되도록 또 짧은뜨기 18개를 같은 곳에 넣어서 해주겠습니다. 다시 짧은뜨기 1, 2, 3, 4, 5, 6. 이때 뒤에 있는 이 자투리 실 정리해야 될 실은 감는 듯이 해서 숨기면서 떠주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돗바늘로 나중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뜨기 1, 2, 3, 4, 5, 6, 18개 해줄게요. 7 이렇게 짧은뜨기를 18개 또 하고 나면 또 사슬 1개가 남습니다. 이거는 사슬 첫 번째 사슬인데 시작할 때 짧은뜨기 2코 늘려뜨기를 한번 해주었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1번을 더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짧은뜨기 19개를 하게 되고요. 1단을 뜨면 편물의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운데 사슬에는 위아래 짧은뜨기가 하나씩 되어 있고 시접과 끝에 사슬에는 짧은뜨기 3개씩 해서 가방 바닥 느낌으로 약간의 타원형 모양의 편물이 완성됩니다. 1단을 다 뜨고 나면 모양은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은 편물의 모양이 되고 전체 코스는 42코가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2단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은 원래 단 마지막에 빼뜨기를 해주어야 하는데 이 가방의 경우에는 짧은뜨기 부분에서는 빼뜨기를 하지 않고 이어서 떠주겠습니다. 그래서 첫 코의 단수링을 꼭 표시해 주어서 내가 한 바퀴 돌아서 단수링까지 왔을 때 한 단이 끝났구나를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2단 시작입니다. 2단은 총 6코를 늘려서 48코가 되게 해줄 건데요. 단수링 꽂혀 있는 첫 코에 먼저 짧은뜨기 2코 늘려뜨기를 해줍니다. 하나,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2개, 다음 코에도 2코 늘려뜨기를 해줍니다. 시작과 끝에 했던 3코, 짧은뜨기 3코 부분에 2코씩 떠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2코 늘려뜨기 한 번, 2번 해준 후에는 짧은뜨기 이어서 18개를 떠줍니다. 짧은뜨기 1, 2, 3, 18 이렇게 18개를 하고 나면 1단에서 끝에 부분에 짧은뜨기 3코 늘려뜨기 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3코 늘려뜨기의 3코에 2코씩 늘려뜨기를 3번 해주겠습니다. 한 코에 하나, 둘, 짧은뜨기 다시 이어서 하나, 둘, 옆에 코까지 하나, 둘, 짧은뜨기 2코 늘려뜨기를 3번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방향이 반대면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됩니다. 이어서 짧은뜨기 18개 다시 해줍니다. 1, 2, 3, 15, 16, 17, 18 짧은뜨기 18개 해주고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제 단수링 꽂혀 있는 코가 있고 한 코가 남습니다. 이 한 코에 짧은뜨기 2코 늘려뜨기를 한번 해줍니다. 이렇게 2단을 뜨고 나면 편물의 모양이 1단에서 조금 더 넓어진 긴 타원형 느낌의 편물을 보실 수가 있고 전체 코스는 48코가 되겠습니다. 2단 48코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3단부터 25단까지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매단 48개씩 하여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수링 꽂혀 있는 곳이 시작 부분인 것을 기억하시고 매단 옮겨주셔도 되고 한 두세 단에 한 번씩 단수링을 옮겨주셔서 내가 한 바퀴 돌았을 때 이 부분이 시작점이고 몇 단까지 떴구나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빼뜨기와 기둥사슬 없이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떠주겠습니다. 1, 2, 3, 46, 47, 48 3단을 다 떠주었습니다.
3단을 다 떠주면 이제 코를 늘리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위쪽으로 편물의 형태가 떠질 건데 3단을 뜨면 이렇게 안쪽으로 편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고 뜨는 면이 겉면이기 때문에 겉면을 보고 뜰 수 있도록 가방이 뒤집어지지 않도록 편물이 뒤집어지지 않도록 겉면이 겉쪽으로 나오게 이렇게 편물을 뒤집어서 겉면을 보고 뜰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떠주시면 좋습니다. 3단과 같은 방법으로 25단 끝부분까지 매단 짧은뜨기 48개씩 해서 떠주세요. 25단 매단 짧은뜨기 48개씩 해주어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46, 47, 48 짧은뜨기의 특성상 약간 오른쪽으로 시작코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부분에 왔을 때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가방의 형태를 이렇게 편편하게 논다고 했을 때 이쪽 끝에 부분까지 모서리 부분 끝에 부분까지 단수 상관없이 이어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위치가 이쪽 끝에 부분에 있다면 더 안 떠주셔도 되고요. 중간에 있다면 끝부분까지 옮겨서 몇 코 더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단을 뜨고 끝부분까지 떠서 이동을 해주신 다음에요. 이렇게 끝부분까지 왔으면 끝부분까지 뜨고 마지막에 빼뜨기 한번 해주고 실을 15cm 정도 남기고 잘라주세요. 자르고 난 후에 실을 빼서 돗바늘로 일단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동되어 온 모습 그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돗바늘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서 나왔던 곳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고 안쪽 면에 실을 숨겨서 정리해 줍니다. 여러 번 통과시켜서 왔다 갔다 해주신 후에 잘라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1단에서부터 25단까지 뜬 편물이 완성됩니다. 25단까지 떠주고 난 후에 26단부터는 이제 바늘을 바꾸고 실 한우를 이용해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물 기법 자체도 지금까지는 짧은뜨기로 떴지만 26단부터는 한길 긴뜨기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늘과 실을 준비해 주시고 양쪽 중에 편한 곳에 아무데나 끝에 부분으로 해서 편편하게 접어서 이 끝에 부분부터 해서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실을 걸어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걸고 먼저 기둥사슬 2개 해주시는데 보시면 26단은 앞꼬리 이랑뜨기로 떠줍니다. 앞꼬리 이랑뜨기는 저희가 원래 편물에 바늘을 넣을 때 이렇게 앞에서 뒤로 넣고 2가닥이 걸리게 넣는데 이 V 모양에 있는 가닥 중에서 뜨는 사람 쪽에 있는 앞쪽에 있는 실에 바늘을 걸어서 뜨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앞꼬리 이랑뜨기이고요. 먼저 한쪽 이렇게 반난 걸어서 사슬 2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길 긴뜨기를 해줍니다. 기둥 사슬 2개는 한 코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한길 긴뜨기 해주겠습니다. 한길 긴뜨기는 바늘을 감고 넣어서 실을 데리고 나온 다음에 3가닥 걸려있는 실을 2가닥 한 번 빼주고 다시 2가닥 걸려있는 실을 한 번 더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첫 코를 떴고요. 첫 코 머리 부분에
하나, 둘, 세 번째 사슬이 되겠죠? 머리 부분에 단수링을 표시로 해줍니다. 마커로 사용되는 단수링을 꽂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어서 다음 코도 앞꼬리 이랑뜨기로 앞에 가닥만 걸어서 한길 긴뜨기로 떠주시는데요. 여기서 규칙이 있습니다. 실이 지금 두 올을 합사해서 뜨다가 한 올로 뜨기 때문에 같은 코스로 뜨면 편물의 사이즈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게이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26단은 한길 긴뜨기 하나, 둘, 세 개 뜨고 다음 네 번째 코에는 한길 긴뜨기 두 코 늘려뜨기를 떠줍니다. 그래서 한번 뜨고 같은 자리에 다시 한번 떠줍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씩 뜨고 네 번째에는 두 개 뜨고 요거를 12번 반복해주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면 앞꼬리 이랑뜨기로 계속 떠주고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1, 한길긴뜨기 2, 한길긴뜨기 3, 앞꼬리에만 걸어서 떠주고 그 다음 네 번째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를 같은 코에 떠줍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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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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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렇게 반복해서 12번을 해주면 단의 끝부분까지 떠지게 되고 전체 단의 코수가 60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그다음에 둘. 이렇게 이랑뜨기로 떠주면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선이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고리에 나중에 실을 걸어서 이어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부분까지 한길긴뜨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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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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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을 반복해서 떠주세요. 마지막 12번째 한길긴뜨기 하나, 하나, 하나 하고 둘, 다 떠주었습니다. 다 떠주고 나면 첫 번째 코 머리 부분에 단수링 꽂아놨던 곳에 넣어서 빼뜨기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26단을 뜨고 나면 이런 형태가 되고요. 바늘이 바뀌고 실이 한올로 바뀌었지만 편물의 사이즈는 동일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거 없이 맞춰서 떠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를 25단까지 48개였던 코스를 26단은 60코로 바꿔서 떴습니다. 27단은 모든 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씩 떠주시면 됩니다. 떠주면서 하나씩 코스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시작은 시작사슬 2개 하고 첫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 떠줍니다. 총 60개의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첫 코를 뜨고 난 후에는 첫 번째 코 머리 윗부분에 바늘에 걸려있는 코 바로 아래 아니면 시작해서 세 번째 부분에 넣어서 이렇게 단스링으로 첫 코 머리 부분에 표시해 줍니다. 이어서 지금 한 개 떴고요. 한길긴뜨기 2, 3, 4, 5, 6, 단수링 나오는 부분까지 60개 그대로 이어서 떠주세요. 27단 한길긴뜨기 60코 다 떠주었습니다. 첫 번째 코 머리에 있던
단스링을 빼주고 넣어서 그 자리에 넣어서 빼뜨기 해줍니다. 27단까지 다 뜬 편물의 모습입니다. 26단을 뜨면서 이랑뜨기로 앞골이 이랑뜨기로 떠서 안쪽에 보면 이렇게 선이 생겼고요. 27단까지 떴는데 28단부터 32단까지는 이제 이 60코를 30코씩 나누어서 평면뜨기로 떠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단 나눠서 떠주는데 먼저 한쪽만부터 떠주도록 할게요. 시작은 동일합니다. 실을 끊지 않고 사슬 2개 하고 첫 번째 한길긴뜨기 해줍니다. 첫 번째 한길긴뜨기 했고요. 한길긴뜨기 30개를 떠줍니다. 1, 2, 3, 30까지 떠주고요. 그 다음에 31번째 코에는 아랫부분에 시작 부분 코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스링을 꽂아주겠습니다. 28단 먼저 앞쪽 부분 30코만 떠주었습니다. 앞으로 4단을 더 떠주시면 되는데 이제 평면뜨기이기 때문에 편물을 돌리고요. 돌려주시고 동일한 방법으로 사슬 2개 하고 한길긴뜨기 30개 떠줍니다. 1, 2, 3, 28단, 29단까지 떴습니다. 앞으로 3단을 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단을 끝나고 나면 편물을 돌려서 시작사슬, 기둥사슬 2개로 시작해서 매단 한길긴뜨기 30개를 떠서 32단까지 떠주세요. 32단 마지막 부분 28, 29, 30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다 뜨고 난 후에는 실을 조금 여유 있게 한 40cm 정도 여유 있게 40-50cm 정도 여유 있게 해서 잘라주세요. 그리고 난 후에는 실을 쭉 빼서 잠시 놔둡니다. 이 실로는 나중에 안쪽에 이랑뜨기 선과 접어서 이 부분을 감침지로 연결할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대쪽도 이어서 동일한 방법으로 한길긴뜨기단 5단을 떠주겠습니다. 방금 뜬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떠주시면 되고요. 시작 코는 아까 31번째 코에 단스링을 꽂아놨는데 이 부분에 넣어서 실을 세로 걸어서 기둥사슬 2개, 그다음에 그 코부터 해서 한길긴뜨기 30개, 1, 2, 첫 코 머리 부분에 단스링을 꽂아주면 돌아왔을 때 30개째가 이 단스링 하는 걸려있는 코에 하면 맞게 뜨신 겁니다. 반대쪽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한길긴뜨기 30개로 이루어진 단을 5단 평면뜨기로 떠주시고 마찬가지로 실을 여유 있게 40-50cm 정도 남겨서 잘라서 준비해 주세요. 반대쪽 32단 마지막 28, 29, 30 모두 떠 주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실 여유 있게 잘라주시고 빼주세요.
걸려있는 마커를 다 빼주시고요. 편물은 다 떠 주었습니다. 이 위에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뜬 이유는 반 접어서 꼬매준 다음에 이 사이로 끈을 통과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 부분으로 끈이 통과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쪽에 26단을 뜰 때 이랑뜨기로 떠 주어서 보시면 이렇게 선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 선처럼 되어 있는 남은 사슬 반 부분과 지금 마지막으로 떴던 32단의 부분을 감침질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이랑뜨기로 떴던 부분은 두 겹으로 두 올을 잡고 떴던 부분이고 지금 마지막 32단은 한 올로 떴기 때문에 연결을 할 때 아래 한 코와 지금 새로 뜬 32단의 한 코를 연결하고 세 코는 그대로 연결을 하고 네 번째 코는 이 32단 부분에서는 한 코 건너서 그러니까 얇은 부분은 한 코 건너주고 아래는 한 코에 하나씩 걸리도록 다 모두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 접으시고요. 먼저 시작 코 한 코 반을 넣듯이 똑같이 해주시고 아랫부분도 걸려 나와 있는 이 반고리 부분에 나와서 이렇게 감침질을 해줍니다. 위에는 한 코, 아래는 반 코. 두 번째 한 코씩, 세 번째까지 해주시고 네 번째는 위에 부분은 하나 건너뛰고 한 코, 1, 2, 3 하고는 위에 부분, 얇은 부분 32단 쪽은 한 코 건너뛰고 이렇게 해서 코스를 맞춰서 끝부분까지 감침질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건너뛰어 주시고요. 혹시 한두 코가 맞지 않는다면 양쪽 끝부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맞지 않더라도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하고 이렇게 건너서 너무 잡아당기면 조여드니까 조여들지 않도록 신경 써서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고 건너뛰고 다시 하나. 아시는 방법, 다른 방법으로 연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예쁘게 티 안 나게 떠지니까 참고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에 부분까지 모두 떠서 이렇게 끝과 끝이 만나도록 마무리해 줍니다. 끝부분 한 번 정도 더 떠주시면 더 튼튼하게 고정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가운데 부분으로 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하고 난 후에는 그대로 안쪽으로 해서 실을 숨겨줍니다. 그러면 두 번 작업하실 일 없이 한 번에 실 정리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한 후 잘라주세요. 한쪽은 이렇게 연결을 해 주었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안쪽 면 여기 있는 나머지 부분에 반 접어서 연결되도록 같은 방법으로 감침질해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편물을 다 뜨고 난 후에 위에 부분에 이제 끈을 넣어서
조임끈과 클로스끈으로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줄 건데요. 브레이드 가방끈을 샘플 기준으로는 4마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짧은 느낌으로 해서 가방 끈 길이가 90cm 정도 되는데요. 이것보다 더 길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방 끈을 구매하실 때 더 여유 있게 한 번에 구매하시길 추천드리고요. 반 잘라서 사용할 거고요. 다시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구매하셔서 가방을 메어보고 길이를 조절하신 후에 잘라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긴 끈을 받으셨으면 4마를 이제 반씩 잘라줍니다. 2마씩 한 다음에 이렇게 뭐 고무줄 끼듯이 하셔도 되고, 저는 이런 돗바늘이 있어서 돗바늘로 할 건데요. 돗바늘이 없으면 손이나 기존 돗바늘에 이 끈 부분을 납작하게 해서 끼운 다음에 사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끈 두 개를 연결을 하는데, 먼저 첫 번째 끈을 편물을 놓고 편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 위에 부분을 먼저 통과시켜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 부분을 먼저 통과시켜서 나가줍니다. 나왔습니다. 끝까지 다 나오면 빠지겠죠. 그래서 나와주시고, 이제 아랫부분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 줍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통과시켜 줍니다. 이렇게 통과시켜 줍니다. 그러면 한쪽은 이렇게 잘라져 있는 쪽이 있고, 오른쪽에는, 왼쪽에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이 상태에서 두 번째 끈을 꽂아 줄 건데요. 한 화면에 담기기 하기 위해서 실을 좀 당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나온 부분은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잘라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반대로 왼쪽에서 들어가서 왼쪽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시 걸고 위에 부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 줍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 주고요. 실 걸리지 않게 잘 신경 써서 먼저 손으로 이렇게 길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길을 한번 만들어 줘서 걸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다시 이제 아랫부분으로 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먼저 넣었던 끈에 이렇게 잘라지지 않은 부분을 한번 통과시켜 줍니다. 이렇게 통과시켜서 이렇게 서로 걸리도록 통과시켜 주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아랫부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들어서 다시 왼쪽으로 나와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왼쪽에도 이렇게 잘라져 있는 단면, 오른쪽에도 이렇게 잘라져 있는 단면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끈을 연결해서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윗부분이 크로스 끈으로 어깨에 걸릴 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가방을 맨 다음에 이렇게 길이 맞춰서 끝부분까지 잡아당겨서 내가 원하는 길이에 맞춰서 매듭을 짓고 끈을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끝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한 번씩 이렇게 묶어서 매듭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묶어서 매듭 지어주시면 되고, 끝부분 깔끔하게 한 1, 2cm 정도 남겨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이 너무 풀려서
좀 보기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 끝부분에 수혜용 본드나 순간 접착제나 글루건 같은 것으로 이 끝부분에 조금 묻혀주신 다음에 이 끝부분 실들이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끝부분을 붙여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끈 부분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집에 갖고 계신 순간 접착제 아니면 수혜용 본드, 목공이나 수혜용 본드, 글루건 같은 것들 이 끝부분에 조금 묻혀서 이렇게 고정한 다음에 풀리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끈을 다 달아준 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라벨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라벨이 있을 수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라벨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샘플에 이렇게 너트 라벨과 원형 금속 펜던트를 사용해서 장식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라벨 다른 거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위치에 고정시켜 주신 후에 저는 지금 이 실을 갈라서 사용했는 얇은 돗바늘을 사용했는데요. 가지고 계신 수혜용 실과 바늘을 사용해서 고정시켜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자리를 잡고 이렇게 라벨을 고정시켜 줍니다. 2번 정도 고정시켜 주시면 되고요. 반대쪽 면도 마찬가지로 돌려서 내 취향에 맞게 라벨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위치에 예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정시켜주세요. 고정시켜주신 후에는 안쪽에 매듭 지어서 묶어서 실을 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안쪽에 매듭 지어서 한번 시켜서 이렇게 한 다음에 안 보이는 쪽을 잘라 숨겨주시면 이렇게 예쁜 라벨을 고정시키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리하우스 베리즈 실로 파우치백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본적인 코바늘 기법들을 사용하여 귀여운 가방 만들어 보시고 예쁘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비였습니다.